네, 우리가 음향이라는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이 수많은 레벨 표시기들이죠. 음성 전기 신호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레벨 표시 장치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레벨 표시 장치 두 개를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VU미터라는 거고요. 요거는 디지털 콘솔에서 디지털 오디오 시대 이후에 사용되는 미터, 레벨 미터기인데요. 일명 PPM이라고 불리우고요. 피크 프로그램 미터를 줄여서 PPM이라고 하는데, 이 PPM입니다. 요거는 외형적인 차이는 뭐 단순하게 보면, 지금 VU미터는 우중간에 이렇게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pm은 제일 꼭대기가 제로가 있죠. 여기에서 보이는 제로와 여기에서 보이는 제로가 떻게 다른지 제가 나중에 레벨 강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에 있는 요 장비는 마이크로폰 프리앰프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분명히 게인이라고 되어 있죠. 게인. 음. 요거는 레벨을 표시하는 장치고, 요거는 게인, 이득을 조정하는 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단간 스텝이 6, 12, 18, 24, 이 6dB 스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히 6dB 스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장비 두 개 사진은 어, 컴프레서라는 장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어, 아마 음향 엔지니어라면 가장 많이 다루게, 콘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만지게 되는 장비가 아마 이 컴프레서일 텐데, 이 컴프레서라는 장비는 정확하게 이 레벨과 이 이득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원활하게 만질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컴프레서라는 장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레벨과 이득, 그다음에 볼륨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해도 무방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개인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새로 열고, 음, 자, 여기에 어떠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 음, 입력이 있을 거고요. 입력에 전력을 넣어줘서 출력해서 전력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의 전력 이득 A는 단순히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의 비를 우리가 이득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이득은 뭐 2배, 3배, 4배, 뭐 0.5배, 0.1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오디오에서는 dB라는 단위로서 이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0 로그 전력의 비를 우리가 dB라고 표시를 하고, 이 dB를 이용하여 이득을 나타내는데요. 그냥 단순히 2배, 3배 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복잡하게 dB를 쓰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수적으로는 뭐 100배는 40dB, 1000배는 60dB 이렇게 좀 표기에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람 귀의 인지 특성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X축을 소리의 색이라고 하고, 이거를 사람 귀에 대한 사람 귀의 소리 인지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만약에 소리의 세기의 변화량에 일정하게 비례해서 사람 귀도 소리가 일정하게 커진다라고 느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사람의 귀는 귀인지 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리의 세기가 작은 구간에서는 조금만 올려줘도 많이 커졌다고 느끼다가 아주 많이 커지고 나서부터는 소리의 세기를 많이 올려줘도 그렇게 많이 커진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추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로그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그래프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리의 세기가 일정하게 커진다라고 사람이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어떻게 올려주면 될까요? 그거는 뭐 간단하겠죠? 그거는 네, 거꾸로 로그로 반응하게 소리의 세기를 올려주는 것이죠. 즉 소리의 세기가 약한 부분에서는 천천히 올려주고 소리의 세기가 아주 센 부분에서는 소리를 급격하게 올려주면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사람은 소리의 세기가 일정하게 커지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콘솔들에 보면은 우리가 옥스 단위인지 개인 단위든지 조정하는 이 어, 볼륨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볼륨에도 그래서 보면 A형 볼륨이 있고요. B형 볼륨이 있습니다. A형 볼륨은 제가 그림을 하나 불러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동경광음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오디오용 볼륨으로 많이 쓰이는 가변저항이죠. 가변저항. 쉽게는 전자부품적으로 보면 가변저항인데 오디오적으로 보면은 이제 볼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저항값을 조정하는 이 원통 기둥을 우리가 샤프트라고 하고요. 이 샤프트에다가 노브를 끼워서 이 샤프트를 돌려서 저항값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 가변 저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형 볼륨과 B형 볼륨이 있는데요. 이 A형 볼륨이라는 것은 이 샤프트가 돌아갈 때 이 저항값의 변화가 이렇게 로그 커브로 변화하는 것. 이러한 볼륨을 A형 볼륨이라고 하고요. B형 볼륨은 샤프트를 돌릴 때 이렇게 로그 커브가 아니라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B형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A 커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보면 여기 A라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A 커브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100kΩ이라는 것은 이 전체 저항값이 100kΩ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A형 볼륨은 우리가 샤프트에다가 노브를 끼워서 각도를 0부터 360도까지 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저항값이 이 각도에 비례해서 변화한다면 이렇게 변화를 보여야지만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화를 보여야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브의 위치가 정중앙
180도 12시 방향이겠죠? 12시 방향에 있을 때 정중앙 180도로 돌렸을 때 그 점이죠. 이 전체 저항값이 100k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중앙에 왔을 때도 약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0kΩ에서 10kΩ의 수치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뭐 B형 볼륨은 당연히 이 각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이 저항값이 R 저항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볼륨이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이 A형 볼륨, B형 볼륨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는데 말씀 나온 김에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샤프트를 360도까지 리니어하게 돌리면 이 저항값이 자, 이 파란색을 저항으로 할게요. 이 샤프트를 360도로 돌리면 저항값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A형 볼륨이죠. 이거를 dB로 본다면 빨간색이 dB로 그리겠습니다. dB로 본다면 dB 값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가변 저항을 우리가 A형 볼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B형 볼륨은 우리가 샤프트를 돌리면 이 저항값 저항값이 파란색이었죠? 이 저항값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이러한 볼륨을 우리가 B형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 A형 볼륨은요 오로지 오디오에서 밖에 쓰는 데가 없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쓰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B형 볼륨은 뭐 대부분 공업용, 전자제품용 이런 데 많이 쓰이죠. 만약에 볼륨용으로 B형 볼륨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로그 커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B형 볼륨을 오디오에 썼을 때는 dB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금만 볼륨을 올려도 소리는 아주 확 커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일명 청계천 새우상가 같은 데 가면은 그때 외제 오디오들을 복각해 가지고 많이 팔았었는데 그때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으나 B형 볼륨을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아마 그분들도 알고 그랬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파시는 분들도 일부러 B형 볼륨을 달아놓고 볼륨 좀만 올리면 소리 많이 커진다고 힘 좋다고 이렇게 힘 좋은 앰프 드물다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예,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 알고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예, 그런 일들도 있었고 당시에는 저도 몰랐지만 저도 나중에 이제 오디오 공부를 하게 되고 나서 A형 볼륨과 B형 볼륨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그분들이 잘못 알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부분이죠. 이득을 설명하면서 좀 A형 볼륨, B형 볼륨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람 귀에서 느끼는 소리의 세기의 인지 특성이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dB라는 개념을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러면 자 이득 dB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는 그러면 단순히 입출력 전력에 비해 10로그를 한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전압 전송과 전력 전송을 좀 뜬금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전력 부분, 대표적으로 앰프와 스피커 부분이죠. 부하 임피던스가 낮아서 부하단에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구간을 우리가 전력 전송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부하단의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서 부하단에서 소모하는 전류가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전압전송이라고 부르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하단에서 소모하는 전류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 전류는 좀 무시하고 전압만을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전압전송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구간은 전압전송이 기본적인 구간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의 B로 dB를 나타내지 말고 전압의 B로 dB를 한번 나타내 보려면 저걸 전압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압의 B로 나타내려면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전력 P 와트는 전류 곱하기 전압, 그 다음에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그래서 R분의 VI의 제곱, 여기는 R분의 V 출력의 제곱, 요거는 20 로그 전압의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득 dB는 전압 전송 구간에서는 20 로그 입출력 전압의 B,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면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오겠는데, 이득 2배 20 로그 2는 6입니다. 6dB고요. 그리고 20 로그 10배 이득은 20dB거든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 몇 개는 외워주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득이 1이면 당연히 dB 값은 0이고, 이득이 2배면 6dB, 이득이 10배면 20dB, 이득이 100배면 40dB, 이득이 1000배면 60dB. 요거는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레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내가 실무적으로도 특히 마이크 프리앰프를 만질 때 이득을 설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증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실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화이트보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아까 마이크 프리앰프를 다시 사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프리앰프인데요. 내가 요 이득 조정 단자를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40 빨간색이네요. 46dB에 놨다. 이거 이 46dB가 이득으로 치면은 배수로 치면 몇 배일까요? 요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위로 쪼개면 되거든요. 이렇게 40 더하기 6이죠. 40dB 더하기 6dB. 이거를 배수로 보면 40dB는 100배죠.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곱하기 2가 되겠죠. 200배.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미약한 신호를 200배 증폭하여 내보낸다.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48 다음에 54가 있겠죠.
다음에 이득을 54dB 위치해 놓고 지금 믹싱을 하고 있다. 요거는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6, 20, 40, 60 요 단위로 쪼개 보면 60 빼기 6이겠죠? 60dB는 1000배, 빼기 6은 나누기 2죠? 그래서 500배. 그래서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미약한 신호를 500배 증폭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간단 정리를 해드리면, 오디오에서는 이득의 단위를 dB로 쓰고, 요거는 사람의 귀의 소리의 색이 인지 특성과 관련이 있고, 전압전송 구간에서는 20로그 입출력 전압의 B로 dB를 나타내고, 2배는 6dB, 10배는 20dB, 100배는 40dB, 1000배는 60dB.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앞으로 이득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감을 쉽게 잡으시고, 뒤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레벨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를 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레벨에 대해서 강의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